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수능 시험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빠르죠? 16학번 새내기 생활을 꿈꾸는 60만 수험생들은 이맘때쯤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답답합니다. 혹은 실수만 하지 말자 덤덤하기도 하죠. 수능 D-7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입시 전문가와 살펴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뉴스 안전 소식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이렇게 총 7개 분야의 안전 등급을 평가한 건데요. 가장 안전한 기초단체는 경기도 용인시였습니다. 또 10위권 안에 9곳이 경기였고요. 가장 안전한 구는 대구 달성군이지만 자치구로 따져봤을 때는 서울 송파구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송파구 싱크홀 문제는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았네요. 자,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하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남은 시간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입시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UA 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네. 자, 이사님,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학생 따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네. 따님께서 고3일 때 이맘때쯤 네. 아마 그 마인드 컨트롤이나 먹는 것, 자는 것 자상하게 알려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 해주셨나요? 뭐 자상하게 알려준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마음가짐이 뭔가 대박을 치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예. 아는 것만 풀어도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현상 유지에 주안점을 줬으면 좋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먹는 것도 그렇고 잠도 푹 자는 게 좋겠죠? 이제 오늘 정도부터는 잠자는 시간도 수능 전날에 맞춰가지고 좀 예. 빨리 자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모든 생체 리듬을 수능 날에 맞추어서 너무 무리하게 밤을 새워 공부하지 말고 평상시에 한 10시쯤 잤으면 10시쯤 자는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일단 그 수능 시간에 맞춰서 생체 리듬을 좀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 보통 그 사람의 두뇌라고 하는 게 예. 아침에 깨서 2시간 정도가 지나가야 지혜 활약을 하기 때문에 예. 6시 정도에는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렇게 몸 컨디션 관리는 좀 수능 시간에 맞춰서 운용하는 게 좋겠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학습 차원에서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올해에도 EBS 교재에 의해서 연계가 70%가 되기 때문에 예. EBS 교재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네. 문제를 좀 확인해 주시고 세 번째는 늘 보던 문제를 보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집을 보는 것보다는 늘 보던 책을 보시고 예. 또 무엇보다도 지금쯤에는 이제 그 문제풀이 능력을 뭐 향상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게 관건이니까 제대로 문제를 풀이할 때 실전처럼 시간을 재놓고 푸는 연습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기가 틀려왔던 문제가 있거든요. 보통 관행적으로 모의고사 때 틀린 문제를 수능 때 틀리는 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정리했던 오답부터를 쭉 한번 일별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출제 경향이 높은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문제들인가요? 네. 이를테면 뭐 그 EBS 교재에 보면 예. 그 늘 나오는 지문들 유형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빈칸 추론 문제다. 빈칸 추론 예. 문제가 늘 나오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 또는 예. 뭐 국어 문법은 파생어나 합성어 문제가 늘 나와요.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출제 경향이고 또 사탐, 과탐인 경우는 EBS 교재에서
그림이나 도표의 보기 문제가 늘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유형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새로운 문제집을 지금 사서 푸는 거는 위험하죠? 아마 그럴 학생도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한다고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특히 자. 지금은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예. 자신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일단 쉬운 문제 위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쉬운 문제 위주로. 그렇습니다. 좀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작업이 지금 D-7일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군사인데 예. 사기가 떨어지면 전투에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사기를 올려야 되니까 만만한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좀 성적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누어서 일단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잘 하겠지만 그럼에도 네. 지금 시점에서 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1등급 수험생들이 상위권인데요. 국어에서는 비문학, 영어에서는 빈칸 추론, 수학에서는 4점짜리 주관식 문항에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 무엇보다 상위권 수험생은 수학 영역에 가중치가 부여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예. 일단 마지막까지라도 수학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올해 그 네. 고려대학교가 정시 비중 줄이고 논술 전형 폐지하잖아요. 그거는 올해부터는 아니고요. 예. 2018이니까 지금 현재 고1 학생부터 그렇게 됩니다. 아, 이번 입시하고는 무관하군요. 네, 이번 입시학은 무관하고요. 예. 이제 올해 고1부터 그렇게 바꾸겠다고 예고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위권 수험생들은 잘 틀리는 문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특히 오답 노트를 잘 봐야 할 수험생들이 중위권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답 노트를 충실하게 보시고 무엇보다도 지원 희망대학에서 요구하는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이 있거든요. 예.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반영력이 높은 그런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중위권 수험생들은 바람직합니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공부했을 때 점수를 소폭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 과목 중에서도 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보다는 사탐이나 과탐 쪽에 집중을 좀 해주면 성적이 빨리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예. 또 하위권 수험생들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아는 단원, 아는 문제라도 맞히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도 개념 정리가 안 된 수험생이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예. 한번 하위권 수험생들은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하는 것도 지금 좀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탐구 영역이나 과학탐구 그렇습니다. 영역에서. 네, 특히 사회탐구에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고 가는 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1교시가 국어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 그 멘탈이 중요한 과목이 국어입니다. 저도 전 재수를 했는데 과거 네. 그 현역으로 시험을 칠 때 네, 언어 영역 양자역학 관련 지문이 나와서 제가 아주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2000, 멘탈 붕괴를 했던 2004년 경험이 있습니다. 정도. 그렇죠? 공사학번이시네요. 그러면은 그 국어에서 막히니까 다른 과목들이 줄줄이 눈에 안 들어오던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국어는 문법이 모든 걸 정할 것 같아요. 문법이요? 그 전반부에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올해 예. 수능은 역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거든요. 따라서 국어 영역인 경우에 문법 문제가 등급을 판단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EBS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면 국어 멘탈 게임에서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비문학 같은 경우는 평소 독서 실력 같은 것들이 많이 좌우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 문법 관련, 어법 관련된 문제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 거죠? 뭐 지금에 와서 문법 말고 다시 문학이나 비문학은 급격한 점수 상승이 안 되는데 문법은 개념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이라도 문법을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사님의 이런 인터뷰를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비문학 지문에서 아쉽습니다. 막혔던. 네. 자, 그나저나 그 아까 당시에 또 뭐 비문학이 어려웠으니까. 예, 그 난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요즘에 그 물수능이다 참 말이 많습니다. 변별력 관련해서 참 수능 네.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소식들도 많은데 이번 수능은 네. 어떨까요?
변별력이 뭐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나 일단 작년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쉽다고 마음 먹고 갔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어렵겠지 하고 마음 먹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지난해 대비는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예측해 주셨는데 어려워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많이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 마음은 어렵다고 가정하고 가야 좀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게 마인드 컨트롤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쉬운 수능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부담이 엄청나게 되죠. 특히 상위권 수험생은 실수한 문제가 등급을 가르기 때문에 예. 아마 쉬운 수능이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이 클 것 같고요. 또 사실 시험을 잘 본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첫째는 거죠? 학습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가 운이고 셋째가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운과 컨디션 두 개 중에 하나도 빗나가게 되면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운도 시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좀 쉬운 수능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사교육비 절감이죠. 그러니까 수능이 쉬우면 사교육비가 절감될 거라고는 생각에 지금 수능을 쉽게 내고 있는데 현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쉬울수록 실수 방지를 위해서 애들이 학원을 더 가기 때문에 예. 약간 정부의 정책과는 좀 반대로 가는 양상도 있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학원을 찾게 된다. 그렇죠. 네. 또 논술을 많이 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 쪽에 더 조금 더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향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논술 문제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해서 예. 전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논술도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래서 수능도 변별력이 없고 논술도 변별력이 없어진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는 추세입니까? 고민이죠.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지혜를 짜내는 가운데 고려대학처럼 정시 비중을 줄이는 대책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변별력이 없으니까 정시를 줄이고 학생부와 논술로 뽑는 수시를 늘리겠다는 건데 더군다나 이제 고려대학교는 논술까지 없애니까 앞으로 점점 학생부의 비중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일단 고려대학교는 불리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고려대학교가 내년도 3월 달에 정확한 요강을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자사고 특목고의 유불리는 뭐 그때 가야 봐야 되는데 일단 고려대학교의 입장은 특정 고등학교의 유불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고려대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고려대학을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물수능이 나왔다 했을 때 학생들이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자기가 실수해도 틀렸던 문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지금부터 한 일주일 동안 모든 공부를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공부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UA 중앙교육 이만기 평가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33살 김진만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저의 와이프 김혜진과 결혼한 지 4년 되는 날입니다. 4살 아들 도준이 키우면서 6개월 딸 도연이까지 키우고 저 불철주에 항상 고생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옆에서 든든히 가정 지킨다고 그리고 힘내자고 우리 화이팅하자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기념일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김진만 씨였습니다. 참 귀여운 남편이죠. 오늘이 결혼기념일입니다. 아내에게 힘과 그리고 사랑을 전해주셨네요. 저희는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선물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브루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릴게요. 샵 0945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김진만 씨가 신청하신 아내에게 들려드리는 사랑의 세레나데 더네임의 사랑은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앞서 더네임의 사랑은 힘내라 대한민국에서 신청한 노래였죠.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누구에게나 여러분께서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선물도 제공할게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수도권 웰빙 시대의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수도권에서 여행하기 좋을 법한 곳들, 몸과 마음의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또 소개를 해드려도 생각만 하고 못 떠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을 여행으로 직접 이끌어줄 만한, 그것도 뭔가 좀 특별하게 여행을 만들어 주실 법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행대학 총장입니다. 여행대학 강기태 총장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행대학입니다. 여행대학 총장인데요. 네. 이게 교육부 정식 설립 인가가 난 대학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교육부 인가 안 났고요. 네. 이름만 여행대학이고 예. 제가 또 직함을 총장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뭐 우리가 그 유명한 일반적인 대학은 아니에요. 아, 참 재밌는데 우리 강기태 총장으로 제가 호칭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총장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트랙터 여행가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데 네. 그 실제로 트랙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이제 트랙터를 타고 예. 전국 일주를 했고요. 이제 2012년에는 이제 10,000km의 터키 트랙터 횡단 일주를 했고, 예. 2013년에는 중국 트랙터 종단 일주, 예. 이제 2015년 올해에는 이제 미얀마를 트랙터 타고 일주를 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경남 하동이 제 고향이거든요. 예. 경남 하동에서 출발해서 진주, 창원, 마산, 부산을 거쳐서 동해를 따라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를 찍고 예. 서울까지 돌아와서 서울에는 한 달 정도 있고요. 예. 그다음 서해를 따라서 전라도까지. 전라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6개월간의 이제 전국 일주였죠. 그걸 트랙터를 타고 간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트랙터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가진 못하지만 예. 고속도로를 제외한 국도나 농로길을 다 갈 수가 있죠.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것이 터키나 네. 중국, 이제 앞으로 미얀마까지 트랙터를 타고 가신다고 하는데 네. 왜 하필 트랙터였나요? 제가 20대에는 여행가로서 살려고 했어요. 이제 경남 하동의 촌놈으로 자라나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대에 뭘 하며 살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세상을 돌아다니려면 여행가로 사는 게 최고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경남 화동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 중학교 때부터 저도 아버지 또 쌀농사를 지었는데 농부의 아들인 강기태에게 가장 창의적이거나 특별한 여행은 경운기나 트랙터를 타고 여행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걸 타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농촌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트랙터 타고 가면 참 좋겠다. 의미도 주고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트랙터를 선정하게 됐죠. 자, 제가 앞서서 여행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목소리가 조금 어린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이라고요 하면서 여행대학은 어떤 곳인지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정식으로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제가 트랙터를 타고 여행한 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10년 차 여행가거든요. 예.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분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여행 협찬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여행은 어떻게 떠나야 되냐 이런 궁금증을 저한테 메일이나 전화로 많이 주셨는데 예. 그것들을 답하기가 제 능력 한계를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많은 다른 여행가분들에게도 이러한 고충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이러한 모든 여행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자. 예. 그래서 13명의 여행가 멘토분들을 섭외해서 작년이죠. 2014년 1월 달에 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여행대학이라는 학교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까? 그렇죠. 1기, 저희는 3개월 1학기 코스인데요. 예. 1기생이 50명이었고, 이제 2기생이 5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2015년 3월부터는 더욱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해서 정원을 300명으로 늘렸어요. 예. 그래서 3기 때는 245명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 2, 3기까지 배출된 친구들이 약 한 350명. 정도가 이제 제 수료가 됐고요. 나이대는 다양하겠네요. 네, 10대 고등학생들부터 60대 분들까지 계시고요. 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여행대학 4기도 지금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집인은 300명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참 재밌는 교육기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수업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뭔가 여행하기 좋은 곳, 방법, 네. 경비 충당법 이런 어떤 노하우들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가장 여행을 떠나는 쉬운 방법은 네. 티켓을 빨리 끊으시는 법이에요. 티켓을 빨리 끊어라. 네. 많은 친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시려고 하세요. 그렇죠. 네, 여행 스케줄을 A부터 Z까지 준비해서 가시려고 하는데 여행이란 것을 떠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막상 가보면 네, 또. 어떤 소매치기 당할 수도 있고요. 비행기를 네. 놓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제약들이 많이 생겨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측 불가능성을 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에피소드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여행이 더욱더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다면 그것을 떠나려고 한다면 티켓을 먼저 끊어놓고 일단 나 이제 끊어라. 간다. 네, 나 이제 출발한다라고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라는 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게 또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직장인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주말을 활용하고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죠. 주말을 활용하라. 네, 월차도 있는데요. 저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여행을 분들 얘기 말씀드리는데 예. 시간을 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도착하는 그런 여행, 홍콩 2박 3일 여행도 많고요. 예. 가까운 일본에 가는 오사카 여행도 많고요. 오키나와도 2박 3일도 갈 수 있고요. 가까운 중국도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최대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국내 일주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요즘에 이런 여행 트렌드도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는 여행인데 시내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시내버스에서 시내버스를. 그렇죠. 타도시로 이동하는. 예, 이런 거죠. 이제 네. 부산 노포동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한다면 버스터미널이 있죠. 예, 새벽 5시 반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부산에서 노포동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기장으로 출발한다든지 기장에서 다시 울산에 다시 대구 이렇게 계속 시내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거죠. 재밌네요. 네, 그러다 보면 밤 11시쯤에는 서울 강남에 도착해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하루에 17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우리 전국 일주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몸이 좀 피곤할 수도 있겠어요. 활동적인 분들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그 협찬받는 방법이랄까요. 네. 이런 것도 커리큘럼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협찬을 잘 받아서 가면 좀 안락한 여행도 즐길 수 있잖아요. 네, 이제 협찬 받는 법이 되게 어렵죠.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 여행 협찬 받는 수업은 예.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냐?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예. 이 친구들이 자꾸 실패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여행 협찬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고 많은 어떤 기술들이 요구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들이 협찬을 받으려면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홍보 효과라든지 그렇죠. 홍보 방안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20대 청년들에게는 그것을 해결하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여행 계획서를 A부터 Z까지 만들어 보고 그것들을 회사에 보내면 당연히 퇴짜를 맞겠죠. 예. 하지만 퇴짜를 맞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도전해보고 또 퇴짜를 맞고 예. 또 도전해보고 퇴짜를 맞는 그 과정 속에서 성공에 이르는 실패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많이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좀 실질적인 기업 협찬 방법 등을 제공한다. 네. 그럼 협찬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이 비용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무전여행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 네.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도전도 많이 해봤고 실패도 경험했지만 결국에 여행을 떠날 수 있게끔 만드는 무전여행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런 협찬 받는 방법 같은 경우는 주로 20대 청년들에게 좀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네, 왜냐하면 비용이 알겠습니다. 이제 적으니까요. 자, 우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좀 여행을 좀 이색적으로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네.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행에는 각자의 여행 로망이 있습니다. 예. 누군가에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죠. 어떤 여행지가 가장 좋으셨냐? 어디로 가면 좋을 것 같으냐?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란 것은 자기 자식 가슴 속에 있는 그 로망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떤 이는 무전여행이 가장 즐거울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패키지 여행이 가장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타고 여유 있게 여행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호텔에서 즐기는 여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각자만의 자기가 원하는 여행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계속 되물어보시고 내가 어떤 여행을 원하는지 어떤 여행을 가고 싶은지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계속적으로 어떤 여행 영화를 보시든 여행 독서를 하시든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 안에 로망을 꺼내라.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행대학 강기태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피규어 뮤지엄 W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인간이나 동물 형상의 다양한 모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규어 뮤지엄 W 학예사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피규어 뮤지엄 W는요, 만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영화,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피규어로 만나볼 수 있는 독창적인 그런 뮤지엄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건 한 1000여 점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수장고에는 2000여 점이 더 넘는 또 다른 피규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你们觉得这个博物馆怎么样？就是这个商店怎么样，是吗？挺漂亮的，然后出的展览的东西。 지금 오신 분들은 홍콩에서 오신 분들인데 홍콩에서 보신 것보다 한국에서 보신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상을 하실 때 정면만 보지 마시고요. 여기 측면 구석구석을 보시면 정말 그 디테일에 좀 감동적으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피규어들 한 곳에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큰 건담 같은 거는 압도적이었어요. 예술품이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귀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 있어가지고 볼 수 없었던 것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걸 왜 보러 가냐고 막 그랬었는데 어른들도 이제는 조금 피규어 쪽으로 관심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같이 부모님이랑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네, 이윤지 리포터가 피규어 뮤지엄 W에 다녀왔습니다. 자, 요즘에 키덜트라는 신조어가 있죠. 키즈와 어덜트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어른이지만 피규어 같은 장난감을 수집하고 즐기는 사람,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인기 피규어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엔 아이언맨 피규어가 그렇게 인기가 많죠. 1000여 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사연 받고 있죠. 9478번님. 올해가 계약직 마지막 달입니다. 53살 일용직입니다. 제 자신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어디서도 열심히 하면 돼. 힘내자. 이렇게 9478번님 자신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비교했을 때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처우가 열악하거나 또 계약이 만료되면 앞길이 막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또 개혁 방안을 고심 중이니까요.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잘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훈훈한 사연, 힘을 내라 사연 보낼 수 있습니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Earth, Wind and Fire의 부기 원더랜드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서울시죠.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네, 요즘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주 수도권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먼지 하면 중국이 단박에 떠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서울시와 중국 베이징시가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왕안순 베이징 시장을 만나서 환경팀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어제 체결했는데요. 네. 이 서울시와 베이징 두 시의 통합 교류기구죠. 서울 베이징 통합위원회에 환경팀을 신설해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서울 베이징 통합위원회는 두 도시의 관련 부서가 팀을 이뤄서 교류 협력 사업 계획을 세우는 기구인데요. 2013년 서울 베이징 자매도시 2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그런 기구입니다. 여기에 신설되는 환경팀은 두 도시가 함께 직면한 환경 문제와 관련해 환경 보호 정책, 또 관련 기술, 정보,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환경 보호와 저탄소 분야 협력을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네. 어제 박 시장은 서울 베이징 대기질 개선 포럼에도 참석해서 두 도시는 호흡 공동체라면서 양 도시의 대기오염 저감 기술을 공동 연구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향후 정말 그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도권에는 서울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 워킹맘들이 참 많은데요. 네.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가 삶의 질을 높였다는 조사가 있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내오는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시차 출퇴근제, 또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서울시 직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는 전체 서울시 직원의 한 14.4%에 달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처음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던 2010년에는 52명밖에 안 됐는데요. 해마다 증가하더니 2013년 1,000명을 넘어섰고요. 지난해는 1,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예. 아이를 둔 직장맘의 경우 이 출퇴근 시간이 조금만 유연해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그렇죠. 직접 참여한 직원의 만족도를 또 살펴보니까 가족관계, 여가 시간이 늘고 그러면서 개인 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이에 따라 직무 만족도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의 90% 이상이 앞으로도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해 육아에서 유연근무제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런 좋은 모델들이 자꾸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관들이 프리허그 행사를 연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리허그 하면 보통 유명 연예인들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는 소방관들이 주인공입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명동 예술극장 일대에서 프리허그 소방관이 안아드립니다. 이런 행사를 연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서울소방본부의 백두현 소방관 등 4명이 서울시 소방관들을 대표해서 참여하는데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쓰인 프리허그 피켓을 들고 시민의
시민의 포옹을 기다리게 되는데 참여 시민은 소방관과 기념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소방관 측은 그동안 소방관이 받아온 사랑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또 시민을 위로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소방관들을 프리역을 해드려야 되는데 참 그 마음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토요일마다 독특한 공연이 펼쳐진다고요. 네,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 공연인데요. 귀한 음악 굿 시리즈라는 그런 공연입니다. 네. 지역별 전통 굿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곡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 가곡, 범패 등 다양한 장르의 전통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당장 이번 7일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이상순 무녀의 서울 세남굿, 이장단 무녀의 남도 씻김굿, 김동원 무녀의 동해안 오구굿을 차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전통 굿판에 이어 재미있는 서사와 음악이 있는 국악 무대도 열립니다. 서울대와 한국예술종합대학 등 5개 대학과 김수연, 박동희, 성창순, 송순섭 등 4대 문파를 대표하는 그런 판소리꾼들의 소리열전, 불교의 수륙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시민은 한옥마을 누리집에서 예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연도 보고 근처에 가서 평양식 냉면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유럽 프리미어리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최근 레알 마드리드로 영입설이 나돌고 있는 축구계의 인생 역전 대명사 레스터 바디를 아십니까? 이 선수가 유소년 축구 시절에 방출까지 됐다고 합니다. 운칠기삼이란 말도 결국에는 노력은 기본이란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유명한 프로축구 골키퍼로 시작해 헤이라는 노래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를 골라봤습니다. 9969번님, 수능 일주일 남은 고3입니다. 인강 듣다가 졸려서 왔습니다. 계속 듣고 있게 되네요. 지선아 힘내,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지선 학생 힘내시고요. 고3 혁명을 꼭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wonderful to see you once again.